교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 있는 부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버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이름은 드론 수상레저 보험 변부장에게 물어봐 TV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보험 영업을 17년이가 18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보험을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보험이 수상레저 보험과 드론 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좀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채널 이름도 드론 수상레저 보험 변부장에게 물어봐 TV가 이제 되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채널 이름을 그냥 뭐 보험이 들어간 보험 관련된 이름으로 지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검색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데서 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포기하고 좀 드론과 수상레저 보험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았을 때 저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점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여러 이제 보험들 중에서도 드론과 수상레저 보험에 좀 국한된 느낌,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국한돼서 저의 채널을 찾아오시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도 좀 적은 편이시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좀 더 전문적인 채널이 되기 위해서 드론 수상레저 보험 변부장에 물어봐 TV로 이름을 중간에 한번 변경을 해봤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오랫동안 모든 보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보험들도 현재 취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저기 설계라 그러나요? 재정 설계 뭐 이런 것도 제가 해왔었고, 또 뭐라고 하죠? 기존 보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뭐 변경하시는 거 이런 것도 다 가능은 합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수정해가는 식의 이제 설계를 좀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요. 기존에 특별히 엄청나게 잘못 가입하신 경우가 아니고는 추가해가거나 조금 수정해가는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 저의 영업 스타일이고 제 설계 스타일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저희 채널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 채널의 간판이죠. 네, 드론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17, 18년 보험 일을 하면서 이제 수상레저 보험을 취급한 지는 한 5년, 6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5, 6년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취급을 했고, 드론 보험 같은 경우는 한 3년, 2년, 본격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것들을 좀 이제 넣고 있는데, 물론 뭐 사실 내용을 다 들어보면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설계사 분들께서 취급을 좀 하지 않는 영역이시다 보니까 제가 좀 간단한 얘기인데도 전문적으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매우 쉽고 그렇게 전문적인 얘기들은 아닙니다. 보험에서 뭐 뻔히 있는 얘기들인데 단지 그 상품이 드론 보험, 수상 레저 보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드론 보험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1년 가입하시고 2년 가입하시고 이렇게 이제 갱신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나타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뭐 걱정이면 걱정일 수도 있고 의문이면 의문일 수도 있는데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제 드론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드론이 이제 사고가 난 경우에, 작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뭐 3년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드론 보험 가입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십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 보험이 아직까지 정착까지는 안 됐죠. 정착. 왜냐하면 모든 보험사가 취급하는 건 또 아니고,
또 뭐 뭐 보장 내용 면에서도 약간 부실한 종합보험 성격의 이제 보험이 많이 부족하고, 또 종합보험이라 하면 대인, 대물, 기체까지 되는 드론 종합보험이 이제 DB 손해보험 정도, 그것도 외국 보험사, 재보험사에 의뢰를 해서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견적 나오는데도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아직 보편화가 됐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직 정착은 안 됐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드론 보험이 나온 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취급한 건 그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년에 갱신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실제 저의 고객님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특히 뭐 이제 통계적으로 제 고객님들만 봤을 때 다른 사고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저한테 드론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들과 드론 영업배상을 가입하신 고객님들 봤을 때 드론 영업배상 보험 사고보다는 확실히 기체 특약까지 가입을 한 드론 종합보험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고, 확실히 보험 보상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드론 사고가 났을 때 내년에 갱신이 될 것이냐. 네,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거는 인수 규정의 문제입니다. 뭐가 예를 들면 작년에 사고 한 번이 났다, 내년에 무조건 갱신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세 번 사고 났고 한 번 사고가 아니라 세 번 사고 났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이 안 될 것이다. 보험 가입이 갱신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또 한 번밖에 안 났으니까 갱신이 무조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물론 이것들은 이제 또 인수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회사가 변경할 수는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드론 종합보험을 놓고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사고가 많았었기 때문에 기체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사고가 났는데 내년에 갱신이 될 것이냐.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서 접수를 했는데 DJI라는 회사에서는 그냥 드론을 사고 나서 그냥 그냥 바로 빠른 시일에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고, 이제 사고 난 드론은 자기네가 고쳐서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체 비용이 안 들어서 그냥 보험 처음에는 사고가 났으니까 접수를 했다가도 이제 그 보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접수 취소를 하시는 그런 고객님도 계셨는데, 그런 경우는 사고가 났다라고 보지 않죠. 보험에서는 이제 사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 보험금이 나갔을 때, 지급이 되었을 때 이제 사고 기록에 접수가 되는 것이죠. 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실제 났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에 보험 가입하실 때 기재를 특별히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사고가 한 번밖에 나지 않았어요, 1년에. 그런데 기체가 되게 비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손이 났습니다. 부분적으로 잠깐 수리해서 약간 뭐 조금의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뭐 전손이 돼가지고 뭐 전체 비용을 뭐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다 물어주게 됐다. 근데 그것이 드론이 꽤 비쌌다. 이랬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사고일지라도 내년에 보험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인수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네,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인수 규정의 문제이니까 그럴 것입니다. 이제 사실에 가까운 추측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고일지라도 그걸 손해율이라고 보험회사는 하는데요. 보험료를 걷어들인 것 대비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됐다. 이랬을 때 몇 프로가 손해율이 낮나,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 인수 규정이나 인수 심사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할증을 붙여서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더 내년에 더 붙여서 인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인수 거절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할증을 붙여서 보험을 인수하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인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수를 해줄 것이냐, 인수를 안 해줄 것이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종합보험은 이제 그런 손해율 가지고 인수를 해주고요.
드론 영업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있는데, KB손해보험은 아직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질문서에 이제 넣게 돼 있습니다. 작년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타사 보험에 가입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고가 났다고. 예, 만약에 고지를 안 했다면 모르는데, 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보험회사에 사고 건수가 잡히게 되겠죠. 예, 그리고 절대 이제 보험회사는 사실,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 불법적인 것을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절대. 작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사고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회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예, 가벼운 사고였는데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인수가 안 될까요?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큰 사고였는데 고지를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난 사고, 뭐 재작년에 난 사고, 3년 이내 사고를 이렇게 고지를 해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없었으면 물론 자동 이제 승인이 되는 거죠. 드론보험 같은 경우 현재 KB 손해보험이든 삼성화재든 이제 예전부터 KB는 뭐 사고 없이 그냥 질문서 넣으면 자동 인수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2월, 올해 들어서 2, 3월부터 삼성화재는 드론보험 설계하면요 아주 자동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보험도 이제 가입하실 수가 있게 변했는데요. 예, 그래서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서의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문서에 고지도 할 뿐 아니라 전산 질문서에도 설계사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없으면 바로바로 뭐 패스해서 자동 인수, 설문서를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올리긴 하나 자동 통과가 된다라는 거, 자동 인수 승인이 난다는 거. 그래서 KB도 질문서만 내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금방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없을 경우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자체 작년에 KB 손해보험이 들었는데 올해도 이제 갱신을 KB 한다. 그러면 작년 사고가 자연스럽게 뜨겠죠. 전산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고지하시오라고 하겠죠. 고지를 혹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뜨는데요. 근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기로 이제 당연히 그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KB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고지가 이루어지고, KB도 이제 뭐 DB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율을 따져서 작년에 사고가 뭐 있었으나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보험료 대비 얼마큼 몇 프로 정도의 보험금이 나갔는지를 가지고 따져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고요. 삼성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으신데요. 이제 설계사인 저로서는 정직한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은 질문서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쓰는 전산에도 질문서가 없고, 특별히 고객분들이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질문서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증 주시고, 시리얼 넘버,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뭐 용도 이렇게 하시면 그냥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서가 없다 보니까 삼성 자체 전산, 작년에 삼성을 들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됐다, 사고가 있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인수에서 잡습니다. 인수 AI가 잡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손해율이 얼마기 때문에 올해 갱신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뜨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되신데,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타사에 작년에 가입을 했는데 손해율이 안 좋아가지고 사고가 있었는데 인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삼성으로 이제 설계를 해요. 예, 삼성으로 설계를 하는데 특별히 고지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삼성 아직까지는 공유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작년에 가입한 삼성 드론 보험에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전산에 뜨지만 다른 타 보험사에 사고가 난 것이 삼성화재에 공유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물론 KB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지만 제가 고지사항이
특별히 고지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불법은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 고지를 하라는 란이 없는데 고지를 안 했어요. 특별히 고지하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 가입 못 하시니까, 못 하시는데 삼성에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특별히 고지사항이 없으니까요. 제가, 조금 이 부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불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삼성에서 자동 승인을 이렇게 내린 데에는 이제 영업배상 보험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 그다음에 의무보험, 이제 대인 1억 5천의 의무보험 정도까지는 사고가 있었어도 받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가입 금액이 높아졌을 경우에도 현재는 자동 승인인데, 이 경우는 제가 사고가 있었는데 높은 가입 금액을 가입할 때 자동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가입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고가 있어서 고지할 게 없으니까 그럼 자동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삼성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보완해 갈지 어떨지 인수 규정이 뭐 변경이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작년에 사고가 있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드론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DB 손해보험은 이제 사고율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사고율에 따라 가지고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DB 손해보험 또한 질문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했다가 올해 DB에 가입할 때 만약에 작년에 사고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율에 따져 그 질문서 양식을 보고, 또 자체 내에 작년에 DB였다 그러면 자체 DB 손해보험의 손해율을 봐가지고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도 이제 질문서 양식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고지를 하셔서 손해율에 따라서 인수 규정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거. 다만 삼성화재는 질문서가 현재 없기 때문에, 뭐 고지할 사항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가 났더라도 인수를 해준다라는 거,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삼성에서 뭐 기체 특약을 인수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대인 대물 사고를 인수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삼성도 작년에 삼성에 가입했던 고객이 대인 대물 사고가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럼 얼마큼 나갔느냐, 손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따져서 인수를 결정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저희가 설계사도 정직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고객분들도 이제 테두리 안에서 인수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